얘들아 안녕. 자, 이번 시간은 13강입니다. 빈체제와 자유주의, 민족주의 운동을 정리하는 시간인데요. 여러분들 11강, 12강, 그리고 10강 이렇게 3대 혁명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정리를 하고 오신 거죠? 거기에 대한 내용 정리가 안 돼 있으면 뒤에 있는 내용 들어도 말짱 도루묵이에요. 우선은 10강, 11강, 12강을 완벽하게 흡수하는 걸 목표로 삼고 나 지금 이제 이 정도 됐으면 어느 정도 혁명에 대해서 아는 것 같아.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13강 오셔서 뒤에 있는 내용들 한번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번 시간에 키워드들 세 가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요. 나폴레옹이 이제 유배를 간 다음에 유럽 사회에서는 나폴레옹이 만들어 놓은 질서를 부시려고 하는 움직임이 일어나게 돼요. 나폴레옹이 너무나 막 주변 국가 침략도 많이 하면서 국경선도 어지러워지고 막 다른 오스트리아나 프로이센이나 이런 국가들 먹어버렸거든. 그러니까 우리 옛날 나폴레옹이 있기 전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빈에서의 회의를 주재한 사람이 첫 번째 키워드였습니다. 어떤 인물이었었냐면 메테르니히라고 하는 인물이었죠. 두 번째는요. 프랑스에서 프랑스 혁명 이후에 또 두 번에 걸친 혁명이 일어나게 돼요. 첫 번째는 1830년에 있었던 7월 혁명이었고 두 번째는 18년 뒤인 1848년에 있었던 2월 혁명이었었는데 이 인물 같은 경우에는 7월 혁명으로 샤를 10세를 추방시킨 다음에 왕으로 앉혔던 인물이었어요. 그 인물이 바로 루이 필리프라고 하는 인물이었고 3번 요거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였었죠. 영국에서는 투표권을 한 번에 얻지는 못하고 점진적으로 얻어갔다고 했었는데 시민들이 밖으로 나와서 차터를 들고 주장을 해요. 노동자들한테도 선거권 해주세요. 이거 무슨 운동이었더라? 차티스트 운동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세 가지 키워드 중심으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오늘의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는 바로 이 빈체제라고 하는 건데요. 빈체제의 성립의 배경을 보면 우선은 나폴레옹이 활동했을 때 유럽 대륙에 나폴레옹의 혁명 정신 두 가지가 전파가 됩니다. 근데 이 혁명 정신이 왕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은 정신이 아니었었어. 왜냐하면 그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자유주의라고 하는 의식이었었고 두 번째는 민족주의라고 하는 혁명의 정신이 주변 국가로 확산이 되게 됩니다. 우선은 자유주의는 특히나 식민지나 절대왕정을 겪고 있는 국가에서 왕을 몰아내거나 또는 식민 통치를 하고 있는 국가를 몰아내는 논리로 사용이 되었었는데 대표적으로 이 에스파냐의 식민지였었던 아메리카 대륙이나 또는 강한 왕권을 갖고 있었던 절대왕정 국가들에서 이러한 자유주의 움직임이 일어나게 돼요. 반면에 민족주의는 나폴레옹에게 졌던 나라들 중에 독일하고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분열이 심한 나라였었는데 우리가 왜 졌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이들 국가가 분열되어 있다는 공통점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 민족은 하나의 국가를 만들어 살아야지 라고 하는 민족주의의 정신이 나폴레옹 시대 주변 국가로 확산되게 됩니다. 자, 그러자 당시 오스트리아의 재상이었던 메테르니히라고 하는 인물이 중심이 되어서 메테르니히가 중심이 되어서 이러한 나폴레옹이 퍼뜨려 놓은 혁명의 정신을 탄압하자. 그러고 우리의 정치적 상황을 나폴레옹이 등장하기 전, 다시 말하면 프랑스 혁명 이전으로 복귀시키자 라고 하는 오리지널한 것들. 프랑스 혁명 이전이 오리지널한 거고 지금은 스페셜한 거다. 특수한 상황이다. 그러니까 우리 오리지널하게 바꿔놓자. 또 다른 말로는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옛날로 돌아가자라고 해서 복고주의다라고 쌤이 표현한다고 했었죠. 그리고 영토도 보상원칙, 이해관계를 조장하면서 그래 네가 나폴레옹을 없애는데 큰 공을 세웠으니까 네가 더 많이 가져가. 약간 이런 식으로 이해관계를 조정하게 되었다라는 거. 그래서 빈체제의 중요한 내용은 메테르니히가 주도했다는 측면과 자유주의와 민족주의 운동을 탄압한 체제였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자유주의 운동을 먼저 프랑스의 사례부터 볼 텐데 프랑스는 좀 법칙 같은 것들이 있어요. 우리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었을 때 부르봉 왕정 이게 이제 루이 16세가 왕을 했을 때의 상황이야, 얘들아. 루이 16세. 그래서 처음에는 루이 16세가 있었을 때 국민의회는 제한 선거를 주장했다가 그리고 공화정이 수립되면서 루이 16세를 처형을 시켜버렸지.
그러고 등장한 게 국민공예였거든. 그러고 난 다음에는 보통선거제를 실시해. 그러니까 선거권은 처음부터 모두에게 주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제한시켰다가 나중에 보통선거로 바뀌는 모습을 보이더라. 그러고 왕이 죽은 다음에 황제가 즉위하는, 나폴레옹이 즉위하는 제1 제정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게 이후 프랑스 역사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게 돼. 오른쪽 봐봐 얘들아. 여기도 지금 왕정을 복구한 다음에 제2공화정을 실시하고, 그 다음에는 뭐가 등장하냐면 또다시 나폴레옹의 조카였던 루이 나폴레옹 보나파르트 3세라고 하는 인물이 황제로 또 즉위하게 돼요. 그래서 이러한 좀 순환의 모습을 갖는다라는 거. 그러면 얘들아, 부르봉 왕정을 복구한 이후에 발생한 7월 혁명에서도 선거권 부여의 모습이 나타나거든. 이때 보통 선거였을까 제한 선거였을까? 그래, 처음부터는 모두에게 주는 게 아니라 처음에는 제한 선거를 실시하다가 그 다음에 와서야 실시하는 게 뭐라고? 보통 선거를 실시하게 되는 거라고. 오케이? 알겠어 무슨 말인지? 다시. 자, 왕정이었을 때는 제한 선거, 왕정이었을 때 제한 선거, 국민공회가 등장했어. 이제 왕이 없어졌어. 그때는 보통선거. 그니까 다음에 등장한 이 혁명 시기 때도 공화정이 수립이 되네. 공화정이 수립이 되네. 그러면 이 시기 때는 투표권을 어떻게 했겠구나. 연령에 따라 주겠구나. 보통선거를 실시했겠구나. 이렇게 연결 지을 수 있어야 한다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럼 먼저 7월 혁명이 일어난 배경부터 볼게. 1830년에 7월 혁명이 일어난 이유는 나폴레옹이 이제 유배 엔딩을 맞이한 이후에 다시 부르봉 왕정이 복고가 돼요. 이때 왕이 누구였냐면 샤를 10세, 중요한 사람이야 얘들아. 문제 풀다가 샤를 10세가 나오면 7월 혁명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구나. 이 사람이 지 멋대로 정치를 해. 그러니까 파리 시민들이, 프랑스인들은 참지 않죠 여러분들. 샤를 10세를 추방한 다음에 이 샤를 10세를 추방하는데 같이 앞장섰었던 루이 필리프라고 하는 인물을 시민의 왕으로 즉위를 시킵니다. 근데 샤를 10세가 혼자서 모든 걸 다 가졌기 때문에 문제였던 거잖아. 루이 필리프한테는 제한을 둬요. 어떠한 제한을 두냐면 왕이라고 할지라도 헌법에 입각해서 정치를 해라 라고 하는 입헌 군주제를 수립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죠. 그리고 이 루이 필리프를 즉위시켜준 인물들은 부르주아 계층들이었어. 그러니까 선거권도 돈 많은 사람들한테만 주자라고 하는 제한 선거를 실시했다는 거지. 자, 그러다 보니까 돈이 없는 사람들도 선거권을 갖고 싶은데 그렇지 못한 상황이 일어난 거잖아. 근데 제2공화정이 등장했던 이 1848년의 시기는 프랑스에서 한참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있는 시기였었는데, 산업혁명 시기 때 제일 중요한 역할은 노동자들이 하고 있는데 노동자들은 선거권을 가질 수가 없는 거야. 부유층이 아니니까. 그래서 이 노동자들이 중심이 되어서 바리케이드를 구축하고 왕궁을 습격하면서 결국 루이 필리프를 퇴위시키고 공화정을 수립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고 노동자들도 선거권을 가지려면 부유층만 주는 게 아니라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어? 일정한 연령이 되면 누구에게나 주는 것, 보통선거제를 실시하게 되었구나 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결과적으로 중요한 거 다시 한번 표시해 볼게. 7월 혁명에서 중요한 거는 7월 혁명이라는 사건은 샤를 10세의 전제 정치 때문에 일어났고 루이 필리프를 즉위시킨 사건이었구나. 그리고 7월 혁명의 영향으로 입헌군주제와 제한선거를 실시했어. 이렇게 기억하는 거야. 자, 그리고 2월 혁명은 산업혁명이 배경이 되어서 노동자 계층들이 선거권 확대를 요구했었고, 이 결과 공화정을 수립한 다음에 보통선거제를 실시했던 거였었구나. 그리고 루이 필리프를 퇴위시켰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시기 때 우리 빈체제를 주도했던 인물이 누구라고 했었죠? 네, 맞아요. 메테르니. 이 메테르니 히라고 하는 인물도 2월 혁명의 정신이 임금국가였던 오스트리아한테까지 퍼져가게 되면서 프랑스도 이렇게 잘못된 거를 비판하는데 우리 오스트리아도 이 자유주의를 망치고 있는 메테르니를 추방시키자라고 해서 오스트리아 내부에서 메테르니를 추방시키는 3월 혁명이라는 사건도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거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7월 혁명과 2월 혁명을 여러분들이 꼭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 잘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영국 볼까요? 영국의 자유주의 운동의 핵심은 우선은 영국은 의회의 나라였죠 여러분들. 의회를 중심으로 포인트는 여기야.
점진적으로 개혁을 추진했다. 한 번에 바뀌지 않고 천천히 바꿔나갔다라고 표현을 했었죠. 먼저 1차 선거법 개정이 등장하게 되는데 산업혁명으로 셈이 부패선거구라고 하는 개념이 등장했다고 했어요. 이거 어떤 개념이었었냐면 산업혁명이 일어나기 전까지만 해도 이게 전이고 오른쪽이 후라고 해보자 얘들아. 이때까지만 해도 농촌의 사람들이 도시보다 많이 살았는데 이후에는 농촌보다 도시에 더 많은 사람들이 살게 됐지. 근데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이전에는 농촌의 사람들이 많이 살아서 국회의원을 10명 뽑고 도시는 1명을 뽑았어. 근데 산업혁명 이후에 똑같이 농촌에서 10명이고 도시는 1명인 거야. 이런 걸 부패선거구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 부패선거구를 폐지하고 도시 신흥 상공업자들에게 선거권을 확보하게 만드는 게 1차 선거법 개정의 내용이었는데 여기도 문제가 신흥 상공업자 이들도 부유층이거든. 결국 부유층한테만 선거권을 부여하고 노동자 계층들한테는 주지 않았던 거지. 그래서 노동자 계층들이 차티스트 운동이라고 해서 노동자들이 중심이 되어서 인민헌장이라고 하는 차트를 작성을 하고 이러한 주장을 펼치게 됩니다. 재산 자격을 철폐하고 선거는 돈 있는 사람들한테만 주는 것이 아니라 21세에서 남성 결과적으로는 일정한 연령에 도달하면 주는 거. 보통 선거를 실시하자. 근데 결과적으로는 실패했지만 중요한 포인트 이후에는 결국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들도 일정한 연령이 되었을 때 투표권을 받게 되었다. 그래서 핵심은 점진적이라는 단어, 영국의 특징이라는 거 잘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경제와 종교적으로도 공물법, 항해법을 폐지했고 가톨릭 해방법과 신사법 없어졌다. 이렇게 기본적인 내용들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영국의 자유주의 운동의 핵심은 점진적 개혁이었다. 차티스트 운동을 통해서 노동자들이 선거권을 갖고자 했었지만 실패했다. 하지만 점진적으로 선거권은 확대가 되었구나. 요 정도의 내용들 머릿속에 갖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얘들아, 우리 이번 강의에서 중요한 내용은 메테르니히가 빈체제를 주도했는데 프랑스 혁명 이전으로 복귀하자는 내용이었었고 7월 혁명과 2월 혁명의 특징을 구분해야 되는구나. 7월 혁명하면 샤르 10세를 몰아내고 루이 필리프를 즉위시켰는데 부유층에게만 선거권을 부여하는 제한선거와 입헌군주제를 실시했지. 하지만 노동자들의 권한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노동자들에게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자 2월 혁명이 일어나고 루이 필리프를 퇴위시킨 상태에서 공화정이 수립되고 보통선거를 실시했다. 그러고 이와 같은 혁명의 정신이 인근 국가였던 오스트리아에게까지 전파가 되어서 당시 빈체제를 주도하고 있었던 메테르니를 추방시키는 상황까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거, 이게 2월 혁명의 영향이라는 부분까지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 가볼까요? 4번은 여러분들 듣던 좀 반가운 소리일 거예요. X 쳐두십시오. 수업 시간에 한 것만으로 선생님이 넘어가고 시험에는 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아래에 있는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이번 문제는 그럼 여러분들 자연스럽게 안 풀어도 되는 문제죠. 라틴 아메리카 문제니까. 1번 볼까? 다음 문서를 발표하며 전개된 영국의 자유주의 운동은 지금 보니까 재산조항을 폐지하라. 그치? 또 인구 비례에 따라 선거구 설치하라. 이게 부패 선거구 없애라는 거야. 그리고 일정 이상 연령이 되면 남자들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라. 이거 우리 그렇지 차티스트 운동이구나 라고 공부했었고요. 3번 볼게요. 나폴레옹의 몰락하는 과정. 나폴레옹 몰락했으니까 나폴레옹 이전으로 돌아가야지. 그리고 메테르니라고 하는 사람. 그렇다면 들어갈 내용은 빈 체제의 형성. 요 정도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집어넣으면 좋을 것 같네요. 그 다음에 가에 들어갈 인물을 보니까 샤르 10세를 돌아오지 못하게 하는데 그래서 샤르 10세 이후에 가를 추대한대. 그럼 얘들아, 샤르 10세를 추방하고 등장한 인물이 루이 필리프잖아. 그럼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 혁명은 몇 월 혁명과 관련된 걸까? 그렇지, 이거는 7월 혁명과 관련된 내용이구나 라고 기억할 수 있어야 되겠지. 그러니까 딱 너네가 써보는 거야. 7월과 2월. 그럼 7월은 샤르 10세 아웃, 루이 필리프 인, 이렇게 정리해봐. 2월은 어떻게 하면 되겠어? 이제는 루이 필리프를 아웃시키는 거고, 그럼 누가 들어오는 거야 얘들아? 이 시기 때 또 하나 메테르니히도
아웃되는 거지. 그러고 권력을 잡은 게 루이 나폴레옹 보나파르트 3세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7월 혁명과 2월 혁명은 누구를 올리고 누구를 아웃시켰는지 이러한 내용들 인물 위주로 잘 정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13강의 내용도 모두 마무리해 봤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빈체제의 개념과 7월 혁명과 2월 혁명의 차이점, 그리고 영국의 점진적 개혁 추진의 내용을 중심으로 복습하시면 크게 어려울 부분 없을 것 같아요. 다음 시간은 몇 강이죠? 14강입니다. 우리 민족주의가 발전했던 독일과 이탈리아의 통일과 미국의 남북전쟁 과정을 다시 한번 복습해 볼 거고요. 러시아가 어떻게 황제를 중심으로 한 정치를 약화시켜 갔는지 정리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도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봐요. 제발. 빠이빠이.